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세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의 호스트를 맡게 된 CSS의 남서영입니다.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그 구축 단계의 구축 모범 사례, 타카스 라디어스 설치 및 구축 관련된 토픽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어서 IS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이 바하백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토픽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대응되는 시간에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행 중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Q&A 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올리실 때 꼭 올 패널리스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션 마지막에 별도의 Q&A 세션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질문을 제출을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세션이 끝난 다음에 질문이 있다고 하실 경우에는 지금 요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일 주소는 제가 잠시 뒤에 Q&A 창에 채팅창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션이 완료가 되면은 설문조사가 있는 메일이 아마 발송이 될 건데요. 이 부분을 모두 5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오늘 세션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자로는 저희 한영 프로고요. 그리고 저와 신정섭 프로, 이천 프로도 패널리스트로 함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저희 발표자인 한영 프로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우선 ISE 설치 방법과 이제 분산형 구축 방식에 이제 대한 안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설치가 완료된 다음 네트워크 디바이스, ID 소스를 이제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라디오스, 타카스,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하는 모범 사례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아젠다를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 봤고요. ISE 설치 과정에 이제 한번 이제 훑어본 다음, 첫 번째 데모에서는 주요로 ISE 노드가 최소 3개 정도 있을 경우 분산형 이제 구축 설정하는 방식을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 라디오스, 타카스, 프로토콜에 이제 대한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ISE 설치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ISE를 이제 설치하려면은 보통 이 물리적인 이제 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직접 구매를 하거나 혹은 VM을 KVM 네, 같은 이제 가상 머신에 이제 설치하는 사용하는 이제 경우도 많고요. 클라우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2점대 버전일 경우에는 이 VMware 클라우드에서만 서버를 이제 구축하여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3점대 버전일 경우에는 AWS를 직접 사용하셔서 직접 AWS 클라우드에서 가상 서버를 호스팅하여 ISE를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표시된 내용은 VMware에서 최초로 ISE의 ISO 이미지 파일을 실행을 할 때 나타나는 화면이고요. 가상머신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상머신의 메모리, 디스크 용량,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설정들을 주의를 하셔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위쪽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ISE의 보존 상황도 이제 표시되어 있으니 보존이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한 다음 이 숫자 2를 입력을 하여 엔터를 이제 누르시면은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 화면에서 Please type setup to configure the appliance 라는 이제 안내 내용이 나타나게 되고요. 셋업을 이제 입력하여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ISO 파일에 있는 모든 리소스들이 이제 디스크에 코피를 하여서 실행을 하게 되고
요 아래에 표시된 듯이 그냥 한 줄 한 줄씩 호스트 이름, IP 주소, 디포트 게이트웨이, NTP 서버, 어드민 계정과 이제 비번 네, 등등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세팅을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설치 중이라는 상태로 약 30분 정도의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까지 이제 대기를 해야 할지는 별도의 CLI 명령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요 show application status ISE 해당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이제 표시될 것이며 이 중에 application server라는 이제 아이템을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얘가 러닝 상태로 이제 표시되어야만 ISE의 설치가 진행 되었다는 것이고 방금 전 이제 세팅된 어드민 계정과 비번으로 구이 화면을 이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ISE를 설치할 때 이제 역할별로 PAN, MNT, PSN, 픽스그리드 이 네 가지 타입의 노드를 네,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표시된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리뷰하면서 엔드포인트에 인증 요청이 이제 왔을 때 각 노드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우선 이 모든 디바이스의 이제 인증 요청은 PSN 노드로 이제 발송하게 되고요. PSN에서는 이제 매칭되는 정책을 찾아서 관련된 접속 권한을 엔드 유저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 동시 이 매칭된 모든 정책들의 로그 정보는 MNT 노드로 이제 보내게 될 것이며 MNT 노드에서는 사용자 정보와 뭐 디바이스 인증 상태, 정책 적용 상태 등의 이제 정보들을 PAN 노드로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관리자분은 IS의 구이 화면을 이제 등록될 때는 PAN의 이제 노드의 IP 주소로 등록하게 될 것이고요. 모든 라디오스나 타카스의 인증 로그들을 PAN 구이 화면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관리자분이 PAN에서 정책을 설정할 때에는 정책에 관련된 모든 변화 내용은 바로 PSN에 이제 동기화될 것입니다. 이상 PN, MNT, PS 세 가지 역할은 IS에서 무조건 필요한 역할들이며 이제 추가적으로 ISE 어드밴스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이 픽스 그리드 노드를 별도로 활성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픽스 그리드라는 것은 이제 ISE와 다른 제품과 연동시켜서 이제 정보 공유를 진행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스코의 DNS 제품과 연동시켜서 제품 간의 이제 보안 이벤트와 사용자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고요. 외부에 뭐 씬 플랫폼 같은 경우 씬 플랫폼이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연동시켜서 정보 공유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노드 수에 따라서 무조건 4개의 장비가 필요한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요 왼쪽 화면에 표시된 듯이 단일 장비에서 이제 모든 역할들이 활성화시킬 경우에는 스탠드 어롱이라는 이제 구축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즉 PN, MNT, PSN, 뭐 픽스그레이드 역할들을 모두 다 한 곳에서 구성하여 이제 모든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성능상으로 이제 한계가 이제 되어져 있고요. 특히 혹시라도 해당 장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가 바로 중단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규모의 조직에서는 보통 오른쪽에 표시된 듯이 네, 다중 장비로 사용을 해서 최소 PN, MNT, PSN 요 노드별로 세 가지 장비를 이제 설정하는 것을 이제 매우 추천합니다. 네, 그럼 데모 환경으로 이동해서 이 분산형 구축 설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네, 우선 이 ISE에 관련된 모든 설정 내용은 모두 다 이 PAN 노드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PAN 노드에 등록을 하시면은 바로 이런 구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최초로 이 ISE를 설정할 때에는 디폴트로 스탠드 어롱이라는 구축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ISE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시스템 아래에 있는 디플로이먼트 화면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화면이고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시스템 아래에 있는 디플로이먼트. 네, 이런 방식으로 PN 하나의 노드만 나타나게 되고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네, 지금 롤 상태에는 스탠드 어롱이라는 상태로 표시되어져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부분은 바로 PAN 역할이고 모니터링 부분은 바로 MNT 역할이며 아래에 폴리시 서비스 부분은 바로 PSN 역할입니다. 즉 이제 해당 하나의 장비에서 PAN, MNT, PSN 노드가 모두 다 적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 추가적으로 이 픽스 그리드 노드는 디폴트로 이제 비활성화로 되어져 있을 것이며 어드밴스드 라이센스가 보유하고 계시고 ISE의 정보를 기타 제품에게 공유를 하고 싶다면은 해당 픽스 그리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스탠드얼론 구축 방식은 ISE 장비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 이제 사용하는 구축 방식인데요. 워낙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의 개수가 너무 한계되어져 있고, 이제 만약 해당 장비에서 이슈가 발생해서 다운됐을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가 이제 바로 차단될 것이며, 회사 운영 상태에 대한 리스크가 높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다중장비 상태로 PAN, MNT, PS 뭐 역할별로 각각 전용 노드를 사용하는 분산형 구축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 Make Primary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아래에 상세한 역할별을 활성화, 비활성화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세이브를 하시면 되지만은 한 가지 주의사항은 ISE의 노드 역할이 변경되는 작업이 진행된다면은 이제 ISE 서버가 리부팅 되거든요. 시간이 거의 한 10분부터 15분 정도 이제 필요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네, 이미 설정 완료된 환경을 이제 준비를 해보았고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ISE 장비 기반으로 PN, MNT, PS 역할별로 구분시켰는데요. 이 PAN과 MNT는 서로 이제 백업하면서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모니터링 두 가지 역할을 책임지고요. 이 룰즈 부분에 보시면은 PAN은 프라이머리 어드민, 세컨더리 모니터링, MNT는 세컨더리 어드민, 프라이머리 모니터링 네, 이런 방식으로 혹시라도 이 중에 하나의 장비가 고장 났더라도 나머지 한 대의 장비의 데이터로 이제 계속 사용 가능함으로써 회사의 오퍼레이션 상태를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요 폴리시 서비스 부분에서는 별도의 PSN 노드에서만 관리할 것이며 현재 이제 테스트 환경에서는 PSN 노드가 이제 하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뭐 최소 2개 정도의 PSN 노드를 구축하여서 PSN 노드끼리도 서로 백업하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아주 추천합니다. 네, 요 노드를 클릭하시면은 요 아래에 해당 노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활성화시킨지를 전부 다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데모 내용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 분산형 구축 설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네, 다시 슬라이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IS에서 라디오스와 타카스 서비스를 세팅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게요. 라디오스나 타카스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려면은 우선 회사 운영 환경에 포함된 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이제 추가를 해야 하는데요. IS에서는 이제 모든 정책들을 특정 그룹 기반으로
이제 적용하는 방식이라서 각 디바이스들을 이제 추가하기 전 화면에 표시된 내용처럼 우선 디바이스 타입이나 뭐 로케이션 위치별로 디바이스 그룹을 생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다음 스위치, 뭐 라우터 등 이제 디바이스들을 ISE에 추가를 할 때 디바이스의 이름과 뭐 IP 주소 이런 정보들을 입력한 후 방금 전 이제 추가된 이 특정 로케이션 별이나 뭐 디바이스 타입 별의 이런 디바이스 그룹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디바이스 설정하는 화면에서 이 아래로 약간 스크롤 해주시면은 별도의 라디오스 어센티케이션 세팅과 타카스 어센티케이션 세팅 이 부분이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디바이스에서 해당 두 가지 아이템을 이제 꼭 다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이 중에 쉴드 시크릿 부분에서는 이 비번을 수동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쉴드 시크릿이라는 것은 라디오스나 타카스 서비스의 이제 통신 과정에서 서버 단과 클라이언트 단에 서로 같은 비번으로 매칭되어야만 이제 통신이 가능하고 이런 방식으로 ISE 서버에서는 패킷 정보들을 안전한 디바이스에게만 발송할 것입니다. 네, 디바이스들을 추가 완료하면은 이 화면에 표시된 듯이 네트워크 디바이스 메뉴 아래 IP 주소나 뭐 소속 디바이스 그룹 정보들이 표시될 것이며 회사 장비가 이제 워낙 많을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이제 귀찮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보시면은 별도로 엑스포트 버튼을 클릭을 하여서 특정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CSV 파일에서 이제 대량 장비 정보들을 입력하여서 다시 임포트 버튼으로 업로드하는 방식도 지원합니다. 여기까지는 ISE의 설정 화면에서 어떤 설정 스텝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설정들이 필요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이 스위치 장비로 예시드리겠는데요. 우선 라디오스 설정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스위치에서 3웨이 인증을 진행을 하기 위해 우선 액세스 제어 모델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명령어는 802.1x 인증 여부 기반으로 접근 제어를 진행을 하게 되는 이제 명령어인데요. 즉 802.1x 인증이 되어진 유저에게만 네트워크 접근이 가능하므로 네트워크 보안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에 보시면은 라디오스 서버를 지정하는 명령인데요. 여기에서 표시된 이 키 뒷부분에 표시된 비번은 바로 방금 전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세팅하는 그 Sealed Secret 비번과 같아야만 이제 통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화면에 이제 표시된 상황은 이 PSN 노드가 두 개로 이제 준비되어져 있어서 PSN IP 주소 기반으로 라디오스 서버를 두 개 생성되었고요. 추가적으로 해당 두 개의 라디오스 서버를 ISE 서버라는 이제 서버 그룹을 생성하였습니다. 이 인증 서버를 그룹 기반으로 이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룹 내에 첫 번째 PSN 노드가 라디오스 서버 역할을 맡고 인증 요청을 이제 보내게 되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해당 첫 번째 노드가 이제 고장나서 응답이 되지 않다면은 바로 두 번째 PS 노드를 인증 요청 보낼 수 있게끔 스탠바이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ISE 서버, 해당 서버 그룹 기반으로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3의 인증을 활성화시키면서 각 엔드포인트에게 이제 어울리는 이 폴리시 정책을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제 마지막에 별도로
아카운팅 업데이트 명령어는 정기적으로 IS에게 계정 정보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동작인데요. 디폴트로는 스위치에 연결된 엔드포인트가 5일 시간 내에 라디오스 인증을 다시 보내지 않으면은 이제 5일 시간이 이제 초과됐을 때에는 해당 엔드포인트의 기록은 IS에서 삭제 처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제 엔드포인트의 정보들을 보유하기 위해 모든 엔드포인트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2880분, 즉 48시간마다 이제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IS에서 이 IBNS, Identity Based Network Service의 버전별로 이제 사용하는 이 명령어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의 보여드린 이제 모든 명령어는 기존 1.0대 버전의 명령어 방식이며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께서 IBNS 2.0대 버전의 이제 명령어를 사용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스위치에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제 해당 부분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는 ISE 설정 화면과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관련된 설정 내용들을 모두 한번 이제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ISE의 policy set 이 화면에서 이제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제 화면에 표시된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의 모든 신분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해당 AD 그룹에 소속된 유저들의 역할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ACL이나 뭐 VLAN으로 통해 게스트 유저에게는 회사 일부 리소스만 방문 가능한 이제 권한을 두고 회사 내부 직원에게는 풀 액세스 권한을 설정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들을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데모 환경으로 이동해서 라디오스에 관련된 설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ISE의 PN, MNT, PS는 노드별로 설정한 다음 추가적으로 스위치, 라우터, WC 등 이런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ISE에 초과를 해야 하는데요. 네. 우선 이제 ISE의 폴리시 세트 이용을 해서 유저에게 뭐 신분 인증이나 권한 부여를 이제 결정할 때에는 보통 다 디바이스 그룹 기반으로 설정하는 거라서 우선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네트워크 리소스 아래에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으로 이동을 해서요. 여기에 디바이스 타입이나 혹은 로케이션별로 우선 디바이스 그룹을 설정합니다. 오늘의 환경에서는 스위치 그룹 하나 생성했고 WLC 그룹 하나 생성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 네트워크 디바이스 해당 메뉴 아래에서 필요한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초과를 하시면 됩니다. 스위치로 예시드리자면은 스위치를 추가할 때 일단 이름을 지정하고 IP 주소를 입력한 다음 이 아래에 얘가 어울리는 이 네트워크 그룹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디바이스 타입은 뭐 스위치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 아래에 Radius Authentication Settings 해당 아이템은 무조건 이제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별도로 이 Shield Discrete를 수동적으로 설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쉘 디스크리트 부분은 잠시 후 스위치 장비에서 라디오스 관련된 이제 명령어를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이 쉘 디스크리트와 똑같은 비본을 이제 적용을 해야 하며 이런 방식으로 ISE의 서버단과 클라이언트 단에 이제 서로 신뢰되면서 신분 인증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디바이스를 모두 다 초과를 한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려는 그 ID 소스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Administration, Identity Management,
저희가 이제 오늘에 준비한 내용은 외부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의 ID 소스를 사용을 하려고 해서 이 external ID 소스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액티브 디렉토리 해당 메뉴를 클릭해서 이 AD의 도메인 정보를 입력하여서 연동시키면 되는데요. 초과하면은 바로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우선 이 AD의 상태가 정확히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 그룹 메뉴 아래에서 저희가 필요하는 이 아이디의 이제 그룹을 연동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AD에 소속되어진 모든 그룹들이 나타나게 되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그룹들을 ISE에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사전에 필요한 이제 그룹 정보들을 미리 다 이제 추가를 해 놓았고요. 그럼 디바이스와 요소 정보까지 추가 완료하였다면은 마지막으로 폴리시 세트에서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이 메뉴판 policy 아래에 있는 policy set 화면 위로 이동해서 직접 편집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 디폴트로 설정되어진 아주 기본적인 정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서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authentication의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뭐 요선 무선 MAB, 요선 무선의 802.1X 이런 인증 방식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어울리는 이제 요소가 인증 요청이 왔을 때에는 바로 아래에 이제 넘어가서 authorization 요 정책에 자기에 어울리는 자기에 매칭되는 이제 정책을 찾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활성화되어진 폴리시들을 하나하나씩 체크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유저가 이제, 인증을 이제 요청을 할 때, 자기가 이제 만족하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런 특정 권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은요, 이 어세니케이션 부분에서 만약 이 AD 그룹에 포함되어져 있는 직원이 컴퓨터에서 자기 계정으로 802.1X 인증 방식으로 통해 회사 인터넷 접속 시도를 할 때 해당 어세니케이션 폴리시가 카운트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에 넘어가서 자기가 만족되는 이제 조건을 하나하나씩 체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서니케이션 패스트 이런 조건이 만족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다면은 바로 이 뒤에 설정된 이 프로파일의 이제 권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즉 여기에서는 permit access, 액세스 권한을 받아서 이제 회사 인터넷 방문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네, ISE의 PM 구이 화면에서 설정하는 부분은 다시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이 스위치 디바이스에서 등록을 할 때 구체적인 CLI 명령어 설정하는 스텝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Qt를 사용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일단 어드민 계정으로 등록하신 다음 여기 보시면은 별도로 제가 이 라디오스에 관련된 이 명령어를 사전에 이제 준비를 다 해보았는데요. 여기에 표시된 명령어들을 코피해서 직접 이 스위치에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별도로 이제 안내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키 명령어, 바로 이 부분의 비번이 ISE에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를 추가를 할 때, 요 스위치에서 방금 이제 라디오스 어센티케이션 세팅, 이 부분의 쉘드 시크릿, 해당 비번과 스위치에 설정된 요 명령어의 비번이 반드시 같은 비번을 사용을 하셔야만 인증이 이제 가능함으로써 특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ISE의 구입 화면과
스위치 단에 이제 CLI 명령을 설정한 다음 바로 이제 라디오스의 오퍼레이션 아래에 있는 라이브 로그 화면으로 이동하시면은요. 이 모든 이제 인증 상태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얘는 헬프데스크 요 유저로 이제 등록된 이제 단말이고 여기에서 어떤 폴리시가 카운트 되어 있는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디테일즈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은 아주 상세한 인증 스텝의 정보들이나 혹은 인증에 대한 뭐 결과나 아주 상세한 정보를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실패가 되어진 로그 정보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패되었고 어떤 스텝에 이슈가 났는지를 이제 트러블 슈팅도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는 두 번째 데모 내용 환경에서 이제 라디우스를 이제 설정하는 방식과 이제 추가적인 폴리시 세트의 폴리시 세트에 대한 이제 소개 내용 그리고 이 로그에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슬라이드 내용으로 돌아가서 타카스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타카스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이 타카스 서비스라는 것은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등 네트워크 장비에 이제 어떤 유저들이 등록할 수 있고 어떤 유저들이 등록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떤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위치, 라우터 같은 장비에서는 이 네트워크 운영팀의 직원에게만 모든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풀 액세스 권한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헬프 데스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리드 온리만 실행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권한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뭐 이런 IPS나 IDS 같은 보안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안팀의 직원에게만 접속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 팀이나 뭐 헬프 데스크 직원에게는 아예 접속 권한을 이제 설정을 하지 않도록 별도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타카스 이제 서비스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 타카스 서비스를 사용하려면은 이 별도의 디바이스 오드민이라는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야 하고요. 신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의 90일 무료 체험 라이센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라이센스를 보유하는 상태에서 IS의 디플로이먼트 화면에서 이제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요. 타카스 서비스는 반드시 PSN 노드에서 이제 디바이스 어드민 서비스를 이네이블 시켜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때에는 PSN 노드의 디플로이먼트 화면에 해당 서비스가 체크되어 있는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디바이스 어드민 서비스를 활성화시킨 다음 라디오스와 비슷한 이제 별도의 폴리시 세트 화면으로 통해 특정 유저가 각 디바이스에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뭐 이런 쉘 프로파일 부분에서는 별도의 프리빌리지 숫자로 통해 해당 유저가 구체적으로 어떤 레벨의 권한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상세한 이제 설정 방법은 잠시 후에 데모 환경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스위치에서도 별도로 타카스 서비스를 설정하는 명령어가 필요하는데요. 일단 스레이 뉴 모델 명령어로 통해 스레이 액세스 제어 모델 활성화시킨 다음 별도로
이 PSN 노드에서 타카스 서버를 지정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표시된 이 T 뒤에 있는 부분, T 뒤에 있는 비본 내용은 반드시 디바이스 추가를 하실 때 설정된 타카스의 쉘드 시크릿 내용과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두 개의 타카스 서버를 마찬가지로 라디오스와 비슷하게 이 ISE 서버라는 서버 그룹을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이 서버 그룹 기반으로 어서너케이션, 어서라이제이션, 그리고 아카운팅, 타가스의 3의 인증을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사용자가 장비에 로그인한 후 실행을 할 수 있는 모든 명령어와 이제 실행 결과를 ISE 서버에 기록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등록된 유저들은 설정된 프리빌리지 레벨 기반으로 자기의 권한을 얻을 수 있고요. ISE 서버에서는 유저들이 디바이스 등록 시도를 할 때 실행 가능한 권한을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기록들은 별도의 타카스 라이브 로그와 이제 리포트 화면에서 아주 상세하게 로그 내용들을 저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데모로 이동해서 타카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타카스를 이제 사용하려면은 ISE의 기본 라이센스의 별도의 디바이스 어드민 라이센스가 필요하는데요. 라이센스의 상황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시스템 아래에 있는 라이센스 화면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하단으로 스크롤 해주시면은 현재 디바이스 오드민이라는 라이센스가 이제 보유하여야만 타카스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숫자 1로 표시가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타카스 서비스가 한 대의 PSN 노드에 이제 활성화시켜져서 이제 카운트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라이센스 사항을 체크를 한 다음 본격적으로 메뉴판에 워크센터, 타카스에 관련된 모든 설정 내용은 다 이 디바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해당 메뉴 아래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우선 이 오버뷰 화면에서 간단한 이런 소개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타카스에 관련된 설정 내용은 위에 메뉴판이 이제 표시된 듯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은 아주 상세한 이제 설정 스텝들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인troduction 부분에서는 이 문구 내용으로 타카스에 관련된 소개 내용들을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이 타카스 라이브 로그 방금 저희가 보신 그 라디오스의 라이브 로그랑 비슷하게도 아주 상세한 인증 로그들이 나타나게 되고 디테일즈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아주 상세한 뭐 인증 스텝들이나 어떤 작업을 진행을 했는지 어떤 유저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뭐 메뉴판에서 뭐 워크센터 아래에 있는 디바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버뷰, 그다음 라브로그 이런 메뉴로 이동하시면은 아주 복잡한데요. 별도로 이 오퍼레이션 아래에서는 타카스의 라이브로그 메뉴판이 직접 이동을 할 수 있고요. 화면의 내용은 방금 그 오버뷰 아래에 있는 이 라이브로그 화면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 디플로이먼트 화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PSN 노드에서 타카스 서비스를 이제 활성화시키는지를 결정합니다. 네, 이 아래에 보시면은 타카스의 디폴트의 포트는 49포트이고요. 네, 이 타카스 서비스를 특정 PSN 노드에 활성화시킨 다음 이 아이덴티티, 유저 아이덴티티 그룹 해당 두 가지의 메뉴에서는 ISE 로컬에서 요소를 이제 생성하는 것이며
external ID source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AD 서버를 연동시켜서 ID 정보를 연동시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라디오스와 설정할 때와 똑같은 작업으로 AD 서버를 이제 연동시킨 다음 그룹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하는 이제 그룹 정보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네트워크 리소스에서 저희가 필요한 네, 디바이스를 이제 추가를 합니다. 이제 디바이스들을 이제 추가를 하실 때 아래로 스크롤해 주시면은요. 별도의 타카스 어센티케이션 세팅스 아이템이 있고요.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하고 별도의 이 실드 시크릿도 마찬가지로 수동적으로 어,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어, 스위치에서 네, 타카스에 관련된 이제 명령어를 마찬가지로 이제 설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별도로 제가 준비된 타카스의 명령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에 명령어들을 네, 적용을 하실 때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key라는 명령어가 있을 건데요. 네, 바로 이 부분 마찬가지로 여기에 표시된 이 비번 상태가 반드시 이 디바이스에 설정된 쉴드 시크릿과 똑같은 비번을 사용을 하셔야만 이제 통신이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policy element에서 네, 저희가 필요한 이제 정책들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딱 두 가지 내용을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타카스 프로파일과 코멘 세트 이두 가지 아이템이고요. 이 타카스 프로파일 내용에 보시면은 유저에게 특정 권한 레벨을 지정을 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헬프 데스크 유저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그냥 1레벨의 사용자 모드로 등록을 하고 추가적으로 enable 명령어로 비번을 더블 체크를 하여야만 15레벨인 privileged 모드 또는 뭐 enable 모드로 변경할 수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 코멘 세트를 별도로 이제 설정을 해서 해당 특정 유저가 도대체 이제 어떤 코맨드를 실행을 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위치 단에서 이제 효과를 보시면은요, 제가 별도로 준비된 이제 헬프 데스크 유저로 등록해 볼게요. 헬프 데스크. 네. 네. 최초로 등록하실 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1레벨의 권한만 있어서 네, 이런 유저 모드, 사용자 모드로 등록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네, 이네이블을 시켜야만 네, 15레벨인 이제 모든 권한을 네, 얻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코맨드 세트에서 이제 적용된 네, 그 명령어들만 실행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 명령어를 시도했을 때에는 이제 거부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맨드 세트에서 제가 별도로 컴퓨터 이제 권한을 설정을 하지 않았기에 네, 이런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쭉 헬프데스크와 네, 비교해서 제가 별도로 이제 어드민 유저로 한번 등록해 볼게요. 네. 제가 어드민 유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직접 15레벨로 네, 등록하게끔 프로파일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멘트 세트에서는 permit all command 네, 해당 아이템을 체크해서 이제 모든 커맨드 세트를 실행을 가능하다라는 이제 권한을 설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 모드로 이동하게끔 네, 직접 이동도 가능하고 네, 특정 작업을 어,
네, 모든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 단말에서 네, 이런 작업들을 실행을 할 수 있고 이런 권한들을 이제 구분할 수 이유가 바로 별도의 이 타카스에 관련된 폴리시 세트들이 설정되어져서 네, 이런 어, 권한 구분을 네, 가능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스위치에 관련된 폴리시 세트가 별도로 이제 설정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authentication 부분에서는 여기에 AD에 있는 유저를 네, 어, 모니터링을 하고 AD에 있는 유저가 등록하여야만 네, 해당 authentication이 이제 적용될 것이고 그 다음 이 아래에 authorization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만족하는 이 특정 폴리시를 찾게 됩니다. 방금 이제 헬프데스크 네, 해당 유저로 이제 등록하셨다면은 자기의 헬프데스크의 커맨드 세트의 이제 권한을 받을 수 있고 네, 특정 저희가 설정한 내용들만 네, 실행을 할 수 있고 어드민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명령어를 네,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당 두 가지 유저 그룹이 아닌 이제 다른 그룹으로 이제 등록 시도를 하시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별도의 WSE 어드민 요소로 등록하게 되면은 네, 액세스 디나이 아예 등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폴리시 세트에서 헬프데스크와 이제 스위치 유저에게만 이제 할당된 이제 정책들을 설정되어져 있고 이제 기타 유저에게는 아무런 이제 정책이 설정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이상 모든 동작의 이제 기록들은 전부 다 오퍼레이션 아래에 있는 타카스의 라이브 로그 화면에서 네,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네, 어떤 어스니케이션 폴리시가 네, 카운트가 되어져 있고 어떤 어스레지션 폴리시, 어떤 권한들을 네, 얻었는지 그 다음 디테일즈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네, 아주 상세한 네, 인증 스텝들이 네,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어를 실행을 했는지 네, 어떤 유저가 등록했는지 그 다음 이 상태가 결과가 어떻는지 등등 이제 아주 상세한 로그들이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타카스의 별도의 리포트를 이제 정리를 하고 싶다. 라면은 워크센터 아래에 있는 리포트 화면으로 네, 리포트 아래에 디바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리포트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타카스에 관련된 이 모든 어, 리포트 정보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데모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 타카스와 라디오스의 이제 차이점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타카스는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제 서비스로서 라디오스의 이 UDP 프로토콜보다 더욱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 전송을 보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타카스는 모든 패킷을 이제 암호화하여서 어, 비밀번호만 이제 암호화시키는 라디오스보다는 더 높은 이제 보안을 보장을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3의 인증 동작 과정과 뭐 유즈빌리티 관련된 이제 디테일한 이제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 타카스는 조여로 유저가 이제 디바이스를 등록할 때 세부적인 권한 부여와 이제 명령어 권한 부여를 대한 이제 제어를 이제 제공할 수 있고요. 라디오스 같은 경우에는 엔드 유저 기반으로 뭐 MAB나
802.1x 인증 방식의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를 제공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요. 우선 PAN 노드에서 계정 등록과 이제 ISE 분산형 이제 구축 설정 방법에 대한 방식을 알아보았고요. 그다음 라디오스나 타카스 서비스에 관련된 CLI 명령어와 ISE 단에 이제 어떤 설정 내용들이 필요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리뷰해 보았고요. 추가적으로 이 타카스 서비스를 사용하려면은 별도의 디바이스 어드민 라이센스가 필요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시간을 다시 저희 호스트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프로님. 네, 오늘 세션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은 바로 지금 바로 우측 하단의 Q&A 패널로 질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을 입력하시는 동안 저희 다음 ATX 세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다음 주죠. 3월 24일 오후 2시, 금요일 오후 2시, 동일한 시간에 기능 소개, 사용자 기반의 정책 설정을 위한 아이덴티티 스토어 연동 관련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사용하는 방화벽에 관련된 그런 세션이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하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그 세션이 완료되면 설문조사가 발송이 되는데요.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5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이 라디오스 타카스 관련된 상세한 명령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채팅창으로, 해당 명령어 관련된, 이제 웹사이트 두 개를, 이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다음 제가 직접 화면 쉐어하면서, 네, 안내해 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 링크 주소에서 이 라디오스에 관련된 CLI 명령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ISE configuration 부분으로 이동하시면은 아래에 아주 상세한 명령어들이 나타나게 되고 해당 웹사이트의 내용을 이제 한번 리뷰하시면은 이 라디오스의 설정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아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두 번째 링크 주소는 마찬가지로 이제 타카스에 관련된 설정 내용인데요. 이 화면에 마찬가지로 이 컨피그레이션 부분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여기에 iOS, 이 부분에 iOS configuration for 타카스 이 화면으로 이동하시면은 아주 상세한 명령어들이 전부 다 표시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네, 채팅창에 공유드린 이 두 가지의 링크 주소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로 나와 있는 질문이 없는 관계로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